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깜짝 방문을 계획했던 아버지.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축하가 아닌 배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진실을 딸에게 말해야 할지, 평생의 비밀로 묻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아침 일찍 눈을 뜬 저는 달력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월 15일, 제 딸 수진이의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벌써 30이라니. 시간 참 빠르네. 결혼한 지 5년이 된 딸. 요즘은 승진 준비로 바쁘다며 자주 연락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생일만큼은 제가 직접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딸이 좋아하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예약했습니다. 작은 케이크 전문점의 것인데 수진이가 대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곳이었죠. 거기에 항상 먹고 싶어하던 수입 과일 바구니도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라겠지? 호호.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사실 수진이한테는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 되는 태연이한테만 몰래 연락했습니다. 태연아, 아버님인데 오늘 수진이 생일이잖아. 깜짝 방문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아, 아버님. 네, 좋죠. 수진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몇 시쯤 가면 될까? 너희 집에 있을 시간이 언제야? 잠시 뜸을 들이더니 태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저녁 7시쯤 회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후 5시쯤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을게요. 그래, 알겠다. 그럼 그때 보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저는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오늘 딸 생일이라 깜짝 선물 주러 갑니다라고 말하니 기사님도 덩달아 좋아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따님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호호호. 아파트에 도착하니 딱 5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1502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김태현,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연이가 집에 있다고 했는데 혹시 화장실에라도 있나 싶어서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전화라도 해볼까? 그때 갑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갑니다. 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물건을 치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고 있었나?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좀 늦었죠? 태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셔츠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아, 아니에요. 그냥 깜빡 졸고 있었어요. 하. 태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파 위에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가디건 하나가 소파 팔걸이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거기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태연이가 급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선물을 테이블에 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기 중에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컵 마이너스. 침실 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누군가 숨을 참다가 실수로 나온 듯한 기침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아. 저는 침착하게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주방에서 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누가 또 있니? 네. 지금 침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순간 주방에서 물 흐르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연이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제가 그냥 갈게요.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연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인데 업무 때문에 잠깐 들렀다가. 업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침실에 숨어 있었습니까? 태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마이너스하고 닫혔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태연이 둘만 남았습니다. 태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압니까? 아니요. 얼마나 됐습니까? 석 달쯤. 석 달. 제 딸이 승진 준비로 밤낮 없이 일할 때, 제 딸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마가 나약했어요.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태연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생일 케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해피 버스데이라고 적힌 케이크. 딸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 하지만 정작 깜짝 놀란 건 저였습니다. 마이너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를 그대로 테이블에 두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뒤에서 태연이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수진이한테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급히 뛰어내려간 계단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 마이너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저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15층, 14층, 13층. 숫자가 줄어들수록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넌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웃고 있겠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아이와 함께 웃는 가족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젊은이들. 저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비밀이 있겠지.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왔어요? 수진이 생일 파티는 잘했어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응, 잘했어. 수진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니 수진이한테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생일인데 연락 없네요. 유유 회식 끝나면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말. 저도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수진이는 여전히 밝게 웃습니다. 아빠, 요즘 승진 준비 때문에 바쁘긴 한데
태연이가 잘 챙겨줘서 괜찮아요. 남편 복 타고났나 봐. 하. 딸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딸을 위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저는 매일 밤 고민합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이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서 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함께 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빠, 나는 커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때 딸이 한 말. 저는 그저 딸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모르는 채로 사는 행복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알고 선택하는 행복일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끝.